지상파 9시 뉴스의 메인 앵커,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표본 정세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후 8시 50분, 오늘도 평소처럼 뉴스에 들어가려 하는데 세라야 잠깐만, 급하다고 너한테만 꼭 제보하겠다는데 한번 받아볼래? 그녀를 딱 지정해서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제 이름은 윤미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집에 침입했어요. 수상한 남자가 자신과 딸을 위협하려 한데 그 사람의 정체는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곧 다시 올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다급해진 세라는 경찰에 전화하려 주소를 물어봐. 언니가 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 뭔가 좀 이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세라에게 제보를 한 이유가 제가 죽더라도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눈으로 확인되고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늘 언니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와주실 거죠, 언니?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건 100% 장난 전화야. 세라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럼 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였다고요. 여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난다는 지 할 말만 하고 끊기를 시전. 영 찝찝하지만 프로답게 일은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9시 뉴스입니다. 냉철하고 단단한 명품 진행. 그런데 프롬포트 속 글자가 흔들리기 시작해. 피곤해서 시력이 안 좋아진 것일까? 세라는 프로답지 않은 실수를 했어. 그날 밤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상한 제보가 하나 왔거든. 자기 딸이 죽었다고 막 헛소리 하는데 장난 전화더라고. 그 여자 말이 사실이면 어떡해? 세라야, 엄마 생각에는 이거 너한테 기회야. 진짜 앵커가 될 기회. 진짜 앵커? 결국 경찰 신고를 하는 대신 제보자 윤미소의 집으로 향해. 계세요? YBC 보도국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법 침입까지 강행하기에 이르러 물난리 난 제보자의 반지하 집 안에는 아나운서를 위한 책과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뿐이었어. 그런데 이 물난리의 원인은 아무래도 화장실인 것 같아. 세라는 물이 새어나오는 화장실 문을 열어보기로 해. 그곳에는 여자아이가 물에 잠겨 죽어있지 뭐야.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치려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는 겁도 없이 방문을 열어보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네.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제보자 윤미소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데 진동음이 방 안에서 들리는 거야. 세라는 귀신이라도 홀린 듯이 진동음을 찾아 나서지. 미친 듯이 나대는 심장박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진동음이 들리는 창문을 열었어. 그 안에 있는 건 휴대전화와 윤미소의 시체. 세라는 취재하러 왔다가 목격자가 됐지 뭐야. 하지만 경찰은 자살 사건으로 판단한 것 같아. 아니요. 저랑 통화할 때 분명 누군가 침입했다고 했어요. 좀 불안정해 보이긴 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럼 조사하면 나오겠지 뭐. 뭔가 찜찜해하던 그때 어라? 시체가 움직인 것 같은데? 환각을 본 것 같아.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인 정세라 앵커가 직접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나한테는 딸 때문에 산다고 그랬다니까. 이것이 동반 자살인 건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 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역대급 사건을 물어버린 앵커 정세라. 덕분에 방송국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어. 그러나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해. 선배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자 그 여자 죽은 모습이 자꾸 어른거려요. 얼굴 봤어? 아니요. 갑자기 기자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땐 그냥 얼굴 봐야 된다고 하잖아. 안 보면 자꾸 생각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심지어 자살. 자기랑 전화 끝나고 한 9시경에. 윤 씨가 딸의 목을 조르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욕조에서 익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로 사건 종료.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선 이게 자살이라고? 절대 납득 못하지. 후속 보도를 위해 악몽 같은 윤미소의 집에 다시 갔어. 딸이 죽어있던 화장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그 순간 들리는 누군가의 발소리. 수상한 침입자는 사건 현장의 물건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몰래 빠져나가려는데 누구야? 이 남자의 정체는 전 그저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라도 찾고 싶어서 와본 겁니다. 윤미소가 죽기 전 찾아간 정신과 의사 최인호. 심지어
어제 오후 여기서 상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A씨가 진료실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환자가 자살한 게 처음이 아니래. 세라는 변명까지 수상한 최인호의 병원을 찾아갔어. 선생님은 조현병이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건지기라도 했냐는 도발을 하지. 그래서 윤미소 씨가 말한 그 사람에 대해 찾아낸 게 있나요? 누구한테나 그 사람은 있겠죠. 내가 한 게 아닐 거라는 자기 부정의 방편으로.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정세라 씨한테도 찾아올지. 담당 환자 2명의 자살 사건을 겪었다기엔 너무나도 뻔뻔하고 무감정인 이 남자. 하지만 세라는 저런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 동반 자살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명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입니다. 모녀 사건으로 입지가 굳건해진 세라는 앵커의 눈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어. 그런데 게스트의 다리를 휘감는 밧줄도 보이고 전통적으로 모성 본능이 강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이 생활고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장치는 좀 살려주세요. 윤미숙과 목을 조르는 끔찍한 환각을 겪게 돼. 참다 못한 세라는 아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대형 방송사고를 쳐버리고 말지. 내일부터 서성아가 없이 들어갈 거야. 결국 후배 기자에게 9시 뉴스 앵커 자리까지 빼앗기고 이제 쟤한테 밀려난 건가? 엄마 맞아? 걱정은커녕 맹철한 비판으로 세라를 몰아붙여. 내 인생이야, 그만 좀 해! 내 인생은 엄만 널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넌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너 혼자만의 거라고 생각하니?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KTX 타고 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왜 하필 이럴 때에 최면? 그 수상한 의사가 생각나는 걸까?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 윤미소 씨가 잊혀지질 않아요.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죽은 모습 그대로. 그런데 보죠? 그날 죽은 윤미소 씨 얼굴 봤어요? 선배 기자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 아니요. 왜요? 그런데 그게 윤미소 씨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최면을 통해 그날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볼 수 있나요? 가서 보려고요. 그 얼굴. 그렇게 그녀는 최면 속에서 다시 그 반지하 사건 현장으로 향하지. 과연 세라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얼굴과 마주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수상한 제보 하나로 시작된 충격적인 반전 미스터리 영화 앵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지금 바로 B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어.